고짜 경제 고길동입니다. 희동이입니다. 오늘 뭐 흥미있는 내용 있어요? 네. 자고 나면 뜨뜻 높은 금리의 예적금이 최근 들어서 실종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서 길동쌤,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차이가 뭔가요? 정기예금은 말 그대로 목돈을 한꺼번에 은행에 정해진 기간 동안 맡기는 것, 예치하는 것. 정기적금은 정해진 기간, 1년이나 뭐 3개월, 6개월 단기도 있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금액을 나눠서 납입하는 것. 또 자유적금은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적게나 많게 매달 그래도 납입하는 것. 이거를 적금이라고 하죠. 근데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다른데 왜 다른 건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목돈을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이제 120만 원, 1년이라는 기간을 12달로 나눴을 때 한 달에 10만 원씩 나눠서 내는 적금이랑 한꺼번에 120만 원을 첫 번째 달에 은행에 예치했을 때 은행 입장에서는 목돈이 왔을 때 내가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돈을 맡기는 그런 예치자에게 이자를 조금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예금이 이자가 조금 더 많고 정기 적금은 이자가 조금 적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돈이 필요가 없으면 당장 정기 예금을 드는 게 낫고, 그렇죠. 달달이 제가 뭐 월급을 뭐 고정적으로 받는다. 그렇지. 그러면 정기 적금을 드는 게 맞겠네요.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목돈이 있는데 당장 쓸 일이 없다. 그럼 정기 예금에 넣으세요. 은행에 막상 갔더니 정기 적금은 예를 들어서 한 6%, 5%대 이자가 써 있는데 똑같은 기간에 정기 예금은 4%대다. 그래서 막연히 숫자가 작은 4%대 정기 예금이 내가 나중에 받는 이자 금액이 적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 내가 목돈을 쓸 일이 없다. 그럼 이 목돈을 그냥 정기 예금으로 예치하는 게 1년 지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그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돈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그런 금액을 예치할 수 있겠죠. 이자가 좀 더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목돈이 없고 나는 뭐 큰 돈도 없고 매달 내가 월급을 받아서 어느 정도 금액은 10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내가 정기적으로 은행에 넣을 수 있겠다.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으면 적금을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목돈도 없고 나 지금 당장 쓸 돈도 없다. 그러면 뭘 넣으면 되나요? 네? 그럼 길동쌤, 네. 지금 당장 목돈도 없고 네. 쓸 돈도 없다. 그렇지. 없지. 네. 그러면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 아니면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되나요? 여윳돈이 돈 10,000원도 없다. 그럼 지금 당장 들 상품을 찾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은행 어플부터 까세요. 뭘 까냐면 이 금융권, 우리가 농협, 농축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요 은행권들, 제2금융권의 은행들을 어플을 깔고 그 다음에 입출구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세요. 통장을 만들고 나면 한 20일 기간 동안 제한이 있어서 못 만드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돈이 없을 때 우선 만들어 놓으시고 시간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놓고 시간 있을 때마다 그 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어떤 상품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바나나 하나 사려고 그래도 이마트는 얼마고 홈플러스는 얼마고 롯데마트는 얼마고 뭐 탑마트나 집 근처에 있는 마트는 얼마인지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몇백 원이라도 싼 물건을 사려고 하고 쿠폰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영화 하나를 보려고 그래도. 그렇죠? 우리 교통권이 되든 뭐가 됐든 할인권 쿠폰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처럼 은행 상품도 똑같아요. 말 그대로 상품이기 때문에 특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연초에 되면 분명히 특판이 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단기간 동안 반짝 세일하는 것처럼 반짝 요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과 정해진 기간 동안 한도 동안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권에서. 그때를 내가 요번엔 못 잡을 수 있지만 돈이 없어서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될 때 그거를 잡아야 되죠. 근데 그거를 나한테 와가지고 문 앞에 와서 똑똑똑 아무개 씨 이런 상품이 나왔으니까 드세요 할 때는 이미 뉴스에 나왔거나 그렇죠? 우리가 유튜브에 떴거나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솔드아웃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1월 3일 날 그 특판이 떴다. 그러면 1월 3일 9시 전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오전이면 그게 거의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뭐가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면 내가 돈이 좀 생겼을 때 적금이나 그죠? 예금이나 단기든 뭐 6개월, 1년이든지 간에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올 때 딱 잡으면 되죠. 미리 어플 깔고 계좌 만드는 거
수시로 들려서 확인해보는 습관 들이기. 그거 추천할게요. 미리 준비해 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길동쌤, 제가 내년 초에 네. 만기되는 정기예금이 하나 있어요. 좋겠네요. 네, 그거, 저 커피 한 잔 사주시나요? 네. 아유, 네, 이자가 좀 나옵니다. 네. 제가 좀 고금리로 드러나서, 저 작년엔 금리가 좀 높았어요. 네, 맞아요. 몇 프로예요? 6%. 그죠. 작년 초에만 해도 6%대 정기 예금 상품들이 이 금융권에서는 많았어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이 금융권에서 들었거든요. 더 높은 금액도 많았어요. 10%대 이상들도 있었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이제 그 우대금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을 제가 해야 돼서 그냥 네. 심플하게 딱 그냥 우대금리 해서 6% 주는 걸 들었거든요. 네. 초반. 네. 네. 그러니까 4% 후반에서 5% 초반대의 정기 예금을 또 하나 들고 싶은데. 정기 예금, 적금 네. 말고. 네, 적금 말고 정기 예금을 들고 싶은데. 네. 혹시 괜찮은 상품 있을까요?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이 특판이 나오는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단기로. 네. 내년에 금리가 인하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FOMC, Fed, 미국 연방 제도의 준비 제도에서 파월 의장이 내년 2024년에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암시를 했어요.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금리가 인하될 건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올해까지는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시켰고 내년에는 세 번이나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은 올해 계속 동결시켰죠. 네.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시킨다 그러면 한국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금리를 인하시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예적금 금리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연초에 단기로 하는 특판이 금리가 높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걸 못 잡는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세컨 옵션, 차선책으로는 뭐가 있냐면, 네. 달러 통장입니다. 어. 달러 예금이에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 방법은 제가 2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탄.